네, 주말의 라이 도전 오늘도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이끌어주실 네. 소중한 세 분이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 막차 끊겼을 때 네. 해결 방법 택시 말고. 저도 앞에서 집에 안 가요? 술 먹으면 그렇죠? 보통 예, 우리는 아니면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노닥거리고 놀다가 첫 차 탈 때, 그렇죠. 아니면 할증이 끊길 때, 그렇죠, 4시쯤 그렇죠. 되면 그때 택시를 그런 타고 친구들 그랬던 많아요.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요즘은 뭐 24시간 커피 전문점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렇죠?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왜 알겠습니다. 걸어요? 힘들게 밥 먹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분을 막차가 끊길 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매주 여자를 위한 좋은 책을 한 권씩 소개해 주시는 김성신 출판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네. 막차 끊기면 뭐 첫 차 올 때까지 책 봐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절대 네.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저는 네.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네.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집에를 가야죠. 그렇죠. 아니, 그건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네. 아니 총각 네. 시절에. 아, 총각 시절에요? 총각 시절에야 막차 끊기면 그냥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죠. 24시간 하는 술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뭐 다 그렇죠. 뭐. 자, 이분은 어떨지 굉장히 그러니까요. 궁금해집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들에게 좋은 여행지를 소개시켜줄 한국관광공사 이소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소원 기자는 막차 끊기면은 울지요. 저는 대부분은 맞춰서 뛰어가고요. 네. 놓쳤을 때는 집에 어렸을 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알아서 오라고 강하게 키우셔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걸어가다가 대학 동기 중에 아르바이트로 택시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좋은 친구네요. 그 동기의 도움을 종종 받아서 무사 귀환했습니다. 요금은 제대로 내셨어요? 아니 요금은 술로 다음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특이한 거. 되게 그 친구 궁금해지네요. 네, 뭐 좋습니다. 아직까지 택시기사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네. 각자의 다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심야버스 네. 많이들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먼저 여성에게 좋은 책 한 권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은 네. 어떤 책인가요? 예, 이 마흔이 두려운 여자, 네. 마흔을 꿈꾸는 여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좀 감기죠. 와닿네요. 그렇죠. 예. 이 표지도 상당히 예쁘고요. 40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이 사진이요? 제목에 굉장히 금방 탁 반응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홍나연, 김지연, 김정현, 김미정, 김선영 이렇게 5분이 함께 지은 책입니다. 아까 저자가 5명이고요. 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 자신들과 비슷한 또 사실 살짝 후배들 30대 중반의 여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들을 던집니다. 네. 근데 절대 이 여자 나이 40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 사실 다 커리어를 가지고 계셨던 그 분들인데요. 네. 결혼과 육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잠시 일을 놨다가 다시 복귀한 그런 공통점들을 가진 사실 굉장히 일을 계속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놨다가 다시 그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경험담을 담아서 20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써놓은 그런 이야기.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어떠세요, 서진 씨는 마흔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참 남아가지고. 여기서 제일 왕언니시니까. 그래도 한참 남아서요. 그래요. 한 2년 남았는데 마흔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설레이세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두려워요, 더 크죠. 마흔. 뭐가 제일 두렵나요, 예. 마흔이 왔을 때? 늙어간다는 늙어간다는 게 조금 괜히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같아요. 정미 씨는 어떠세요? 예. 저도 엄청 많이 남았죠. 저 한 20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도 마흔 기대되는데요. 기대돼요?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얼만큼 잘 기자님은요? 성장할지. 기대도 되는데 네. 좀 무서워요. 그쵸, 무섭죠. 일단 무서움이 좀 큰 것 같아요. 확실하게 40 넘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뭐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네. 저는 그 세월이라는 것이 네. 그냥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마치 선물처럼 전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무지무지하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선택, 그런 기로에서도 40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뭐 이런 정도는 내가 손해보고 뭐 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이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말하자면 해안 같은 것들이 네. 나이가 그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현명함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얼굴은 사실 뭐 남자건 여자건 30대나 20대만큼 예쁠 수는 없죠. 네. 예쁘고 잘생길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상해주는 인생의 보답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글쎄요, 저는 맞아요. 사실 30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29, 막 28 이럴 때 30이 얼른 되고 싶었는데 40은 뭐 아직 멀어서 그런지 체감으로 아니, 내일 모레 다가오지도 내일 아니에요? 않고 모레면서 뭐. 내일 모레 몰라요. 내일 모레 여기 다 부록 모임인가요? 내일 모레면 20일이죠. 40이 아니라. 어쨌든 40 저는 뭐 조금 두렵습니다. 예. 어쨌든 일단 우리 꿈꾸는 이제 마흔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흔이 두려운 여자, 마흔을 꿈꾸는 여자 굉장히 귀가 이제 쫄깃하고 쫄깃이요. 네. 쥐가 먹나요? 네, 귀가 네. 쫄깃하고 네. 눈이 가는 그런 저도 표지를 봤거든요. 네, 네. 서점에 가서 저는 그냥 이게 앞에 표지인 줄 알았어요. 5명이 계신 게 그냥 표지인 줄 알았는데 요분들이 5명이나 되는 분이 작가시네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네,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사실 이 시크릿 클럽이라는 그 모임의 멤버들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5 여성들이 사실 비슷비슷한 직종에 있으셨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서로 우정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만든 모임인데 뭐 시시콜콜한 생활 이야기, 뭐 육아 이야기, 뭐 생활의 지혜 이런 것들도 얘기 나누고 네. 또 자신들의 일에서 또 같이 업무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이런 그 친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그런 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작가분들을. 네. 아주 멋진 분들이 많은데 지금 표지 보고서 웬 그 40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아름다우신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이 홍나연이라는 분은 15년 차 쇼 호스트세요. 주부들과 또 업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스팅 1순위 쇼 호스트로 평가받는 분이라고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새 아이들을 둔 또 열혈 주부이기도 합니다. 네. 또 김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SBS 3기 공채 탤런트 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MBC의 고향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의 리포트를 네네. 맡아서 전국을 이제 누빈 그런 분이고요. 2006년도에는 그 연기대상에서 리포터상을 수상을 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네. 쌍둥이 엄마라고 하고요. 만능 방송인이고 또 이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또 네.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또 분이기도 하고요. 네. 경력들이 다들 대단하네요. 네. 김정현 씨는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그 포토제닉상 받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고요. 네. 이분은 그 결혼을 계기로 8년간이나 일을 놨다가 최근에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또 패션 모델학 강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김미정 씨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신으로서 일을 하신 분이고요. 또 김선영 씨는 19년 차 방송 작가고 그러니까 다 방송이라든지 이런 연관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죠. 사실 수다를 떨면 같은 네. 계통이네요, 다. 네, 그렇죠.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나눈 거죠. 그럼 같은 계통에 계신 예. 분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아무래도 방송 얘기할 것 같지 않나. 그렇죠. 방송, 그럼 방송 얘기할 것 같지 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과연 어떤 공통점이 내용으로 그런 있잖아요. 예상을 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도 왜 같이 이렇게 방송국에 모이면 오히려 방송국 방 이야기를 더 수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가 방송인인데 계속 우리 방송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게 되지는 네. 않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다 전업 주부들이시고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이분들도 가정사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 관심사들이었고 그것을 주로 많이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서는 뭐 이 길을 걸어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특히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네. 이 다 한 번씩 결혼과 육아라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이 한참 잘 성장해 나가다가 네. 그 커리어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더 힘든 일이기도 하죠.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결혼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아기를 또 언제 낳아야 하나. 맞아요. 저도 제일 살아보니까요. 고민이에요. 아기 낳지 못할 이유들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요. 결혼하지 못할 이유만 더 많아지지.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더 형편 좋아지면 하겠다라는 것들이 참 힘든데 마찬가지로 일을 중단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내가 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떠났을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잠시 멈춘 커리어는 세월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는 더 잘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충분히 자기 자리를 꿰찰 수 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더 현명해졌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명쾌한 이야기들이죠. 대신 우리가 뭐 그런 명언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런 말처럼 이 여성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이미 쌓아놓은 그 커리어가 중단되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사실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이지 우리가 용기만 가질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육아 이후에 가정생활 충분히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와닿네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들, 또 뭐 육아,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들, 또 좀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여성분들 네네. 모두에게 아주 좋은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성 한 5분이 네. 모여서 수다를 네. 떨어내니까 그렇죠. 이 책의 분량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좀 드는데 말이 두껍지 않아요? 네, 그 예. 얘기를 또 추려서 알짜 이야기들만 딱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자 나이 40의 상징, 마음의 의미 이 책에서는 뭐라고 다루고 있나요? 글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로 다시 시작할 수 개념을 있는 나이. 잡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예. 왜냐하면 지금 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20, 30대 때 사실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잡은 것이 정말 내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잠시 그냥 여기에 몸을 걸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사실 40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적으로는 진정한 자기만의 업적을 쌓아가는 나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뭐 중단을 했던 아니면 계속했던 40이라는 나이를 지나면서 일에서 가지는 성과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진짜 성과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저자들은 다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네. 보면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계속 사셨을 맞아요. 거예요. 컸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 저희랑 거의 입장이 같으신 비슷하니까. 뭐 그런 입장의 네. 작가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잘 해줘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쭉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40이 그렇게 두려워할 나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두려워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나이는 오고요. 누구나 공평하게 그 나이를 맞게 되는데 괜히 두려워만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장렬한 그 마음으로 네. 기꺼이 그 나이를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그 나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나가는 그 용기와 어떤 담대함, 바로 이 책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유독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김미정 스타일리스트 이제 방송 일을 다시 시작하신 분인데 다시 네네. 시작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고통이 계속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애들 이 정도 키워놨으면 이제 뭐 머릿속 계산을 하죠. 학교 보내고 뭐 그렇죠. 자신은 이제 잠깐 일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간 학교에서 뭐 분리불안증 같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의미가 뭐지?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을,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일이 도대체 뭔지, 내가 내 아이를 희생해서까지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갈등들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네네. 어찌 보면 주부로, 엄마로 사는 것은 사회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집에서 아이랑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아이에게 못해준 걸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하듯 정성을 쏟았다. 입이 부르틀 만큼 책을 읽어주자 아이는 자연스레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이제 가정생활에 충실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근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잘 겪어냈기 때문에 다시 또 세월이 지나서 정말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는 또 자신 있게 또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저자 김미정 씨 말고 또 다른 네 분의 이야기들도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좀 예, 소개를 예.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사실 비슷합니다. 네. 근데 가령 뭐 슈퍼모델 뭐 이랬던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이제 아름다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일이 줄거나 이제 마땅한 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그 커리어를 살려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자신의 삶을 또 꾸려나가는 모습도 아주 많은 멋있었습니다. 주마렐라 분들 또 여성분들에게 그래요. 희망이 될 만한 메시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답이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인생이며 더 즐거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도전하라 즐거울 것이다. 그게 행복이고 행복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 마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력과 세월은 비례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요. 중력이 계속 지나감으로써 주름이 점점 생기는 거고요. 그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대신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좀 즐거운 멋있는 그런 40대 우리 준마릴라들이 되시길 바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성에게 좋은 책 한 권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번에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번 떠나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볼게요. 울산이요? 오, 경상남도에 어떤 좀 관계가 좀 있으신가 봐요. 계속 경남이네요. 네. 울산요. 네. 울산하면 산업단지 먼저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울산에 뭐 볼 게 있을까, 굴뚝밖에 더 있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사실 울산을 사이에 두고 위로 포항이랑 부산이 있어요. 얘네들이 관광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포항은 산업단지면서 동시에 또 관광도시로도 유명한데 네. 왜 울산은 산업단지 이미지만 너무 강할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대왕암 공원을 걸으면서 울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왕암 공원이요? 네, 대왕암 공원부터 네. 방어진 쓸도까지 이어진 네. 길을 걸으면서 바뀐 그 울산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울산 우리 한 번쯤 가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고 기사에서 봤는데 연봉이 가장 높은 도시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돈 많은 그렇습니다. 도시. 울산 가본 적 있어요? 맞아요. 네, 울산. 딱 가봤죠. 근데 사실 그 수학여행 때 경주에서 이렇게 들려서 울산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근데 어릴 때 수학여행 때 그 여행의 문제점은 사실 그때 가서는 사실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 왔다는 이유 그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 한참을 한 20년 있다가 다시 가게 됐는데 정말 다른 곳이더라고요. 네. 저도 울산 가서 공연도 많이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정미 씨는요 울산이 고향이래요. 네, 그렇죠. 살았어요, 할 말이 많을 것 자, 그래서 안 같은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울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울산이 저는 뭐 공업단지고 산업단지고 이런 진짜 것만 살기 알았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여쭤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미 씨한테 예. 여쭤보면 아끼고 싶은데 우리 뭐. 이소은 기자 할 말이 없어요. 잘하나 보겠어요, 그래, 옆에서. 한번 옆에 잘 진짜 지켜봐 갔다 왔나 주십시오. 보겠어요. 네, 자 울산 맨 처음으로 어디로 가볼까요? 정미 씨네 집으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갈까요? 대왕항공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대왕항공원이 울산 1호 공원이에요. 예. 그만큼 자연 풍광이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이 원래는 이름이요 울기등대 공원이었어요. 이 대왕항공원 내에 울기등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름이었는데 그 울기등대라는 뜻이 울기가 울산의 끝, 울산의 끝에 자리한 등대라는 뜻이에요. 네, 등대. 그렇군요. 네. 가보셨어요. 정미 씨 여기 가보셨나요? 저는 소풍 12년 갔어요. 그러면 예.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할 말 진짜 많은데. 이게 울산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저희가 일단 알고 또 네. 다음 거 뭐 또 있나요? 네, 이 울기등대 설명 마저 드릴게요. 네. 왜 설명하다 멈추셨어요, 그냥. 네. 1905년에 네. 그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일본이 그 동해를 장악하려고 나무 등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세웠다가 그 다음 해에 새롭게 등대 6m짜리 등대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남아 있어요. 울기 오. 등대 신구등탑, 신등탑과 구등탑이 있는데요. 네. 구등탑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감시를 해야 되니까요. 동해를 감시해야 되니까 세운 건데 그 군부대가 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밖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소나무를 같이 심었어요. 근데 소나무가 세월이 지나니까 키가 쑥쑥쑥쑥 그렇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등대가 처음엔 6m였는데 네. 더 커진 거예요. 소나무가 더 커졌군요. 3m 증축을 했어요. 그래도 등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었어요. 학교 다닐 때요. 네. 저는 여기 울기등대가 있는 방어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학교 너무 다닐 잘 때 알겠네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울기등대 전구학과 간다고. 전국에서 바꿔 갈아낄 거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이랬는데 진짜 분위기가 좋고 네. 안에 들어가면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소나무밭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맞아. 조금 예. 전에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도 지금 봤는데 소나무밭이 막 나오길래 좀 엄청 등대는 멋있네. 어디 있나 싶었어요. 바닷물 색깔이 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산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바로 보여요. 거기서. 거기서 찍으면 정말 사진이 정말 외국에서 찍은 것 같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 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우리 이소은 기자는? 뭐 먹으러 갔지 또.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대왕암 공원 이야기를 하다가 울기 등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공원 안에 그럼 등대가 있는 건가요? 네, 공원 안에 원래 이름이 울기등대 공원이었다가 그 네. 일본 잔재라고 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대왕암 공원으로. 대왕암 공원 내에 울기등대가 있고요. 이 대왕암 공원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따라서 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오늘 아름답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할 건데 울산에 정말 이런 길이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대항공원 들어가시면 처음에 안내 지도부터 챙기시고요. 네. 네. 중앙으로 쭉 직진하시면은 대항공원에 가장 빨리 닿아요. 보이죠? 네. 등대가 저기 보이네요. 등대. 여기가 야. 대왕하면서 찍은 사진 네, 같은데요. 대항공원에서 쓸도 방면을 보고서 촬영합니다. 저기 도리 위에 정미 씨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위에 감자 들고 앉아있네요, 저. 김밥 먹으면서. 산책로도 있고요.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네요. 네. 코스가 되게 많아요. 올라가는 코스. 맞아요. 울기 등대로 이제 계단으로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레길처럼 이렇게 네, 그렇군요. 바닷길로 이렇게 걸어오는 코스가 있고요. 그래요. 그럼 두 분이 자리를 바꿔서 앉으시는 게 오늘은 좀 맞지 않을까. 울산이 고향이신 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그렇죠. 저 되게 서울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더 단단히 준비를 하셨어요. 더 단단히 준비하고. 근데 지금 네. 모니터 보니까 저희 길이 굉장히 이뻐요. 예쁘네요. 그렇죠. 울산 같지 않죠? 울산에 근데 이런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면 제가 울산에 갔었을 때는 넓은 한 12차선, 왕복 12차선 대도로에 막 굴뚝에 그 정유 탱크에 막 이런 것들만 봤는데 이런 길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네. 거예요. 되게 풋풋해요, 길이. 이렇게 바로 맞은편으로 산업단지들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바다 색깔은 너무너무 예뻐요. 푸른색, 돌들이 다 보이거든요. 네. 돌들을 보면서 그 풋풋한 길을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공원을 말씀드린 건데 맞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네네. 제가 지금 당황했는데요. 대항공원에서 이제 쓸도까지 가실 거예요. 네. 대항공원에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방어진 쓸도 아시죠? 그 얼마 전에 MBC 드라마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메이킹 촬영지였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걸어보실 거예요. 네. 끝인가요? 아니 설명을 해주시다 갑자기 네 하고 딱 끝내버리시면 우리 정미 씨가 나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가면서 좋은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걷다 보면 이제 또 뭔가 연결이 되네요. 네, 대항원 공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쭉쭉 걷다 보면요. 그 과계안이라는 그 해안이 나와요. 네. 우리말로 넓은 개라고 하는데요. 넓은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굉장히 부드러운 해안이에요. 이쪽으로 고래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오, 고래. 옛날에 그 문화해설사 동행한 분의 말에 따르면은 고래들이 막 밀려오면은 막 돌려보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역의 의무가 있으니까 양반이 아닌 이상 그걸 또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쪽 그 넓은 개에는 고래들이 많이 왔다. 네. 그리고 1960년대까지 고래잡이가 허용이 됐을 때는요. 네네네. 그쪽으로 많이 몰아서 포획을 했다고 해요. 정민 씨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리고 고래고기는 고래도 잡아보셨어요? 잡지는 못했고요. 예, 인사는 한 번씩 안부 전하는 수준이고요. 네. 대왕암에 가면요, 고래 그 뼈가 있어요. 상아라고 하죠. 상아가 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네네네. 예, 거기 박혀 있습니다. 어. 고래가 장생포항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잡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고래고기는 좀 찾아보시고 유명한 집 가서 드셔야 돼요. 아니면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저기 네. 이소은 기자 말씀하신 좀 적어주세요. 딴 데가 설명을 또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민 씨. 슬도로 좀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그래요, 슬도가 그래요. 아까 드라마 촬영지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슬도 가기 전에 네. 섬끝 마을이라고 거기 지나면 바로 슬도거든요. 네. 섬끝 마을, 성끝 마을이라고도 해요. 선 끝이요? 성. 성. 그 말이 섬 끝은 그 쓸도 섬을 마주 보고 있는 네. 무태 끝이라고 해서 섬끝 마을이라고도 하고요. 네. 예전에 정말 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해안가를 따라서 돌 무더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섬끝 마을이라고 한다고. 그 가다 보면 그쪽에 물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말을 키웠다고 해요, 여기. 오. 깜짝 안 놀라시네요. 전 정말 놀랐거든요. 보이지가 않아서. 놀랐어요. 네. 어이쿠야. 네, 거기서 말을 키웠구나. 감사합니다. 네. 말을 키웠다고 해요. 그 음수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키우는 식물들한테 물을 줄 때 사용한다고 해요. 이제 쓸도 다 오셨어요. 쓸도 마주보고 또 여기가 해녀들이 많아요. 해녀. 네. 제주도에서도 해녀분들이 이쪽으로 오셨다고 해요. 아니, 해녀면 일단 제주도에서요? 제주도 일단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죠. 와. 쓸도 보면요. 섬을 딱 들어가면은 지금 쓸도교로 연결이 되는데요. 바위들이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네. 그 바위에 물이 돌맛 조개가 살아서 구멍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아름답다. 검은고 소리를 내는 섬에서 쓸도, 검은고 쓸자를 써서 쓸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섬이에요.
그래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정미 씨 덕분에 네. 울산을 다 본 것 같아요. 뭐 이소봉 기자가 옆에서 좀 안내를 해주고. 네. 그리고 어쨌든 울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트레킹길이 그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숨은 곳들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는 또 울산으로 한번 울산. 떠나봐야 될 것 같다는 우리 생각이 드네요.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 예.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계속 경상남도 쪽으로 그러니까요. 계속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도 제 느낌에는 경상남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 번에 싹 가서 보시고 오시죠.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